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40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3. 주야 방어. 1981년 10월 13일 화요일 1차 집결지 밤골 야산. 06시에 기상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어젯밤에 평안했던 꿈은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즉시 텐트를 걷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식사를 추진하러 반합을 들고 식사 추진차로 내려가고, 남은 인원은 수경했던 흔적을 없애고 군장을 모아 정리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전달이 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주간 방어에 들어간다. 우리 화기소대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총 1분대는 1소대로, 2분대는 2소대로 배속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총 1분대는 장하사가 분대장으로 부임하여 첫 번째 뛰는 야전훈련입니다. 나는 지난 봄 9.15 고지를 넘어 인제에 투입될 때 당시 상병이던 장하사가 9.15 고지에서 낙오하여 끝내 인제로 가지 못하고 9.15 고지 경비소대에서 하루를 묵은 뒤 귀대했던 일이 생각나서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분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어제 행군도 거뜬히 했고 아침부터 나름 열심히 지휘하는 것을 보고 저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분대장이 헤매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분대원들이기 때문이지요. 야외 전술훈련의 레퍼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간에는 교량 폭파나 게릴라 출현, 가스 상황, 적기 출현 등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들어가면 주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야간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 여러 가지의 전술훈련이 나오게 됩니다. 공격을 먼저 하고 방어를 한다든지, 방어 후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야간 공격을 밤 12시 넘어 후반야 공격을 하고, 이어서 계속 주간 공격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주간 방어 후에 야간 방어로 계속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전투 상황을 상정해서 훈련 교환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병력을 운용하여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간이장을 하고 하루 종일 교통호 속에서 방어를 했지만 별다른 상황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대가 예비중대이고 또 측정이 아닌 일반 훈련이기에 대항군도 대충하고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간 방어를 하고 이어서 계속 야간 방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편한 훈련을 한다고 좋아했습니다. 주야 방어를 했으니 훈련은 거의 절반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었습니다. 여기는 노도부대이고 우리 훈련이 그리 편하게 끝나도록 버려둘 지휘관들이 아니었습니다. 14일 새벽 3시 30분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어에 실패해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군장을 짊어지고 장비를 챙겨 집합했습니다. 거기서 아침 식사로 건빵 한 봉지씩이 분배되었습니다. 전투 식량용 건빵은 간식용과는 달리 양이 훨씬 많아 한 끼 식사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야전에서 물과 함께 씹어먹는 건빵은 맛없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인원 파악을 하고는 곧바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찬이슬이 내리는 새벽, 우리는 폐잔병이 되어 건빵을 씹으며 후퇴를 했습니다. 이틀 전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31연대 신교대를 지나 용아리에서 양구터널 방면으로 31연대를 지났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우리는 학수초등학교 운동장에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다시 하고 잠시 쉬면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대용 건빵은 오면서 거의 다 씹어먹었고 우리는 군장 속에 챙겨온 빵과 과자를 꺼내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시 출발하여 양구터널로 올라가는데 터널 폭파 상황이 주어져서 터널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터널 못 미쳐 우측 산자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구터널에서 대레지고개로 오르는 길은 급경사인데다 길도 좁아 중대병력이 다 오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럴 때 가장 고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화기소대원들입니다. 소총수들은 개인하게 하나만 메고 올라가면 될 것을 우리는 기관총에 삼각대에 예비총열 주머니를 나눠 매야 하고 포분대는 60mm 박격포를 나눠 매야 합니다. 급경사인데다 좁은 길을 군장이에 기관총을 올리고 한 손으로는 기관총 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풀뿌리를 잡으며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10월의 한낮은 한여름 못지않은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레지고개에 다 오른 뒤 거기서 휴식을 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구터널 너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입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양구터널로 질러가면 금방 갈 길을 죽을 고생해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고 군인이기에 당연히 명령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불합리한 것 같아 불평 섞인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명령에 따라야 하고 이보다 더 힘든 것을 시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여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양구터널까지 다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 집결지를 편성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수경지를 할당받고 텐트 칠 자리를 만들고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수경 준비하는 동안 점심 식사가 추진되어 왔고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휴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대대 훈련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야간 방어 중 후반야에 급작스런 후퇴 상황 발생으로 고생해서 양구터널 뒤쪽 후사면에 급현 방어 진지를 구축한 우리는 15일 하루 종일 주둔지 행동을 하며 휴식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바로 내일 있을 공격에 대한 교령 숙지와 전술적 운용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격이 내일 공두시 개시된다는 전달을 들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